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적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젊었을 때는 그게 후회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느새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늘어있고 손등에는 주름이 자리 잡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60대 혹은 70대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50대이지만 노년을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70대가 되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도 없고 학벌이 높고 낮고의 차이도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간에 후회하는 내용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 후회들을 오늘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지금 내 삶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우리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젊었을 때는 그걸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요. 밤새 일해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고 술 한잔 마셔도 별 탈이 없고 밥을 굶어도 금방 기운을 차리던 그 시절에는 내 몸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튼튼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지 말 걸 그랬어. 하고요. 50대에 당뇨 진단을 받고도 뭐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식단 관리나 운동은 뒤로 미루셨던 분, 60대에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의사가 체중을 줄이라고 했지만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뭐하고 그냥 지나치셨던 분, 이런 분들이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신장이 나빠져서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 거라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특히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건강 관련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술과 담배를 너무 오래 했다는 겁니다. 한창 사회생활 할 때는 담배 한 개비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고 술 한 잔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윤활유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70대의 몸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그때 왜 잠을 그렇게 줄여가며 일했을까 하고 후회하십니다. 사업이 잘 돼야 한다. 아이들 교육비를 벌어야 한다. 집 한 채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키며 살았는데 그 고생이 70대의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조금씩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밥 한 끼를 조금 더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 내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스스로 진단 내리지 마시고요. 의사에게 물어보고 제대로 검사를 받고 관리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은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70대의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연락하고 싶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70대가 되신 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후회가 바로 이 사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후회돼. 친구가 연락해 왔을 때 바쁘다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없어.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넘쳐나요.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아이들 학부모 모임, 동창회, 동호회. 어딜 가도 사람이 있고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오가던 직장도 없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울리던 전화가 뜸해지고 나가던 모임도 줄어들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오늘 연락할 사람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날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특히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아껴가며 살았던 것. 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엄하게만 대했다거나 일이 바빠서 아이들 행사에 잘 참석하지 못했다거나 공부와 성적 이야기만 했지. 정작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지 못했다는 후회.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붙어 지냈는데 각자 살림 차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형이, 언니가, 동생이 먼저 떠나버리고 나면 왜 그때 전화 한 통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바로 오늘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시겠어요? 별 이유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생각이 나서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어쩌면 두 사람 모두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잘해줘서 다행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돈도, 명예도, 집도 결국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합니다. 70대의 두 번째 후회는 바로 그 소중한 사람들을 충분히 아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끝나면 그때 가서 쉬어야지. 그때 가서 여행도 가고, 그때 가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데 그 그때가 과연 오던가요?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과제가 쌓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0대가 되어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대 분들이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후회가 바로 이것이에요. 돈을 버는 데만 너무 집중하느라 정작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셨던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대부터 작은 가게를 시작해서 40대에 사업이 조금 커지고 50대에는 그 사업을 더 키우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아이들 학교 입학식도 제대로 못 가셨고 가족 여행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아내가 같이 어디 가자고 해도 다음 해를 반복하셨죠.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서 드디어 여유가 생겼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힘들어지고 아내는 그 사이에 병이 들었고 하고 싶었던 여행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돈을 모으는 동안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시간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지 않으신가요?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드니까요. 하지만 돈은 조금 덜 벌어도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살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모아둘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 같이 놀아줘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아요. 배우자와 손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는 봄날이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르고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오늘 하루 중에 진심으로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일들로만 채워졌나요? 오늘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넣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하나를 틀어놓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는 것도 좋고, 그냥 햇살 좋은 날 마당에 나가 잠깐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 그래도 나는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70대가 되어 그때 시간을 더 소중히 썼더라면이라는 후회를 덜하게 되는 길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간을 다르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에 언젠가는 해봐야지 하고 품고 계신 소망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70대 분들이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후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로 미루다가 결국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대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야 하니까 못하고,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니까 못하고, 아이들 키울 때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못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대요. 기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수십 년을 생각만 하셨는데 결국 손가락이 굳고 눈이 침침해져서 악보 보기가 어려워진 뒤에야 그 꿈을 접으셨다고요. 또 어떤 분은 유럽 여행을 가고 싶으셨는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돈이 생겼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생겼을 때는 몸이 좋지 않아서 결국 가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돈이 좀 더 모이면, 시간이 좀 더 나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러면 그때 하겠다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항상 무언가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이 허락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리고 그때서야 그냥 할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에 수영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80대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책 한 권 분량을 쓰신 분도 있어요. 6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손자 결혼식에서 연주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봤다는 그 경험, 그 기억이 나중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속에 언젠가는 해봐야지라고 품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종이 한 장에 연필로 낙서를 해보는 것부터,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그 악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70대가 되어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후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신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건방진 것,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70대 분들이 5번째로 많이 하시는 후회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왜 나를 그렇게 들볶으며 살았을까? 왜 나 스스로에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밥상을 차리면서 자신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남편 건강을 챙기면서 자신의 건강검진은 수십 년째 미루고, 친구 경조사는 다 챙기면서 자신의 생일은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70대가 되어 몸이 힘들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평생 자신을 들볶으며 살아온 분들이 노년에도 그 습관을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고 불안해지고, 자식들한테 뭔가 해주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면 이런데 돈 쓰면 안 되는데 하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하나를 맛있게 먹는 것, 오늘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조금 쉬어주는 것, 오늘 거울을 보며 그래,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것들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중에는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다는 후회도 포함됩니다. 이웃집이 어떻게 살까? 친구들이 뭐라고 볼까? 아이들이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나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어딘가에 묻어두고 살아온 것이지요.
70대가 되면 그 모든 시선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그랬어. 하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조금 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0대의 많은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건강을 미리 챙기지 않은 것, 사람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은 것, 돈보다 중요한 시간을 놓친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살아온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맞아, 나도 그랬어 라며 공감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아직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후회 없는 삶이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공을 이루고 엄청난 재산을 쌓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나답게 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이미 다 놓쳤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생각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70대든 80대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물론 20대처럼 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20대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쌓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남은 삶을 더 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 한켠에 새겨두시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도 좋고, 오늘 저녁 밥을 조금 더 천천히 맛보며 드시는 것도 좋고,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한 달 후를 바꾸고, 1년 후를 바꿉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보다 감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